대한민국의 영끌족들이 226만 명이랍니다. 394조의 비폭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인데요. 이들이 진 빚이 상상을 초월하는 큰 폭탄이 될 거다라는 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뭐 사람들이 5억, 7억, 9억을 빚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5억을 빚내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이자로 200몇십만 원을 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대출 이자, 원금 합쳐가지고 300만 원 넘게 40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빚은 5억을 냈지만 갚는 건 14억, 15억을 갚아야 됩니다. 40년 동안.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40년 뒤에 집이 뭐 한 10억 하는 게 갑자기 40억, 50억이 돼 있냐고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은 사용가치가 줄어들어서 감가상각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앞으로 집을 무리하게 산 사람들이 대거 몰락하고 대거 무너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를 거잖아요. 생활비가 감당이 안 돼서 미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또 주택대출을 더 늘린 사람들이 무려 226만 명까지 늘었답니다. 대출 금액으로 394조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은 이들이 뭐 큰 충격을 겪을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2023년에도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고 경기 침체의 우려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국내 긴축 기조는 더 심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5%, 미국은 4.75%, 1.25%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5%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도 한국이 무려 1년 정도의 뒤에나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미국은 2023년에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말쯤에나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빨라야 2025년 말쯤에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되려 시중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난 이후 1년 뒤쯤에나 한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로부터 1년 뒤쯤 지나야 실제로 시장에는 금리가 내려간 것이 영파를 미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최소 3년 이상은 집값 하락이 꽤 심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엉터리 얘기일 수도 있고 개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감당 못할 빚의 무게가 점점 더 커지면 사람들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은행 이자 때문에 50만원, 100만원 늘어나고 가스비, 전기세 올라가지고 20, 30만원 부담 늘고 뭐 식료품 가격 올라가지고 또 20, 30만원 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대충 따져서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생활비가 늘어나면 생활 부담이 늘어나면 어떻게 삽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나오기 어렵죠.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많이 침체할 거라고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말처럼 쉽겠냐라는 거죠.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좀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기다려 볼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도 뭐 금리가 금세 내려갈 것처럼 얘기하고 조금만 버티면 견디면 괜찮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가파르게 집값이 오를 때 영원히 집값이 오를 것처럼 착각했던 것처럼 반대로 금리가 금방 내려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금방 내려갈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경제가 더 늦게 움직일 거다. 더 더디게 진행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견딜 수 있냐 없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겠지만 못 견디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거다 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영끌족들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걸려들었다는 걸. 뭐 이래저래 잘못 판단했다라는 걸 느끼는 것 같다라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로 더 올렸다고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얘기하고 뭐 금세
금리가 내려갈 것 같고 집값이 다시 또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묵묵부답이죠. 지금 여전히 경제 상황은 심상치 않고 언제 어떤 식으로 엉망으로 치닫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함부로 안심하고 이제 괜찮아졌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겠냐라는 거죠. 지금 여전히 역클족들이 빚 갚는 데 연봉의 76%를 쓴다고 합니다. 연봉의 76%다. 막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충격이죠, 충격.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봉의 76%를 쓴다라고 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잠깐은 이렇게 버틸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견딜 수 있겠냐라는 거죠. 못 견딘다라고 저는 감히 봅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죠.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3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빌렸을 때 금리가 3.3%일 때는 원리금이 175만원. 근데 6.6%로 오르면 월 원리금이 255만원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연간 3,060만원의 금융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건데 괜찮겠냐라는 거죠. 2021년 연말 근로자 소득 1인당 평균 연봉이 4천만원인데 이렇게 감안해보면 연소득의 76%를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충격입니다. 많은 우려, 많은 걱정들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과연 괜찮은 걸까? 별일 없으려나?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많은 걱정과 많은 우려가 된다.